네, 안녕하세요. 센티움 학원에서 통합사회 연구소 맡고 있는 김기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센티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뭐 대치반포 시대인재, 뭐 다원, 명인 이런 학원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청담고랑 현대고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청담고 설명이니까 처음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합사회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청담은 통합사회 쉽게 나와요. 그래서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온다면 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등급은 다 맞아야 돼요. 네. 보통 하나 틀리거나 할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다 100점이 나와야 1등은 다 사실 되고, 그 다음에 대신 여기는 한국사가 엄청 어렵습니다. 네, 한국사는 90점 초반대도 1등급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은 저도 이제 그래서 수업을 할 때 통합사에는 조금 컴팩트하게 정리를 하고 한국사를 좀 더 가중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특징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한 분이 통합사회가 여기 공립이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몇 년간은 변화가 없었거든요. 제가 청담고를 2019년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작년에 조금 변화가 생겨서 이제 지리 영역의 한정에서 조금 어려졌어요. 지리 영역의 한정에서 그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제 자료 2페이지를 펴시면 통합사의 단원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뭐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가장 밑에 보시면은 이제 작년 기준의 시험 범위들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일단은 원래 이 통합사회 자체가 일반 사회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 영역이 있고, 윤리 영역이 있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이게 각자 전공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단원들도 이제 일사 파트가 있고 지리 파트가 윤리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정리해 놨는데, 원래는 이제 교육과정상에서는 이 세 과목을 한 교사가 가르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공통사회 교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원 자격증이 발급이 안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저도 거의 막차로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00년대 학번인데 저도 마지막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눠 들어와요,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뭐 있다 하더라도 보통 나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법정 이수 단위가 4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통과는 4단위를 다 나가요. 통과는 같은 통합 과목인데, 근데 통사 같은 경우는 3단위를 깎아서 내려갑니다. 왜냐면 1단위를 2학년으로 올려요. 그래서 뭐 문과 지방이든 이과 지방이든 무조건 사탕 하나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2학년 때, 그래서 1단위 깎아서 올라가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이 보통 1단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 전공자 1명, 지리 전공자 1명, 윤리 전공자 1명. 근데 이제 물론 청담고에도 윤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2, 3학년 수업하세요. 1학년으로 안 내려와요. 보통 그래서 물론 선생님은 3분 들어오거든요. 통합사회 A, B, C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사회 선생님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A, B, C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왜 이제 청담고가 쉽다고 하냐면은 보통 어렵게 나온 학교들은 윤리 전공자가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윤리 영역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가 가르치기 때문에 되게 쉽게 나와요. 왜냐면 교과서가 정말 쉬워요. 교과서만 딱 놓고 보면 엄청 쉽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대로만 내면은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교과서대로 내면은 뭐 100점이 막 2, 30명씩 쏟아지기도 해요. 근데 청담 같은 경우가 이제 쉬운 이유는 뭐냐면, 보통은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거의 교과서를 안 쓰고 학교 프린트를 쓰는데, 학교 프린트가 그냥 교과서를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담고가 통합사가 쉽다고 하는 건데, 근데 작년에 이제 지리 선생님이 새로 오시면서 약간 수능형 문항들이 몇 문항씩 추가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긴 해야 돼요. 선생님 남아 계시는지. 근데 이제 애를 이제 첫 수업 시작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일단 학교표 다 가져와. 아니면 찍어서 나한테 보내. 그러면은 프린트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봐야 돼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딱 지리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성함이 뭐니 애들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바로 대응을 해서 올려서 가르쳤거든요. 작년에 중간고사가 생각보다 1등급 컷이 좀 낮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리 수능형 문제가 두세 문제 나와서 그랬던 거고, 근데 아마 그 선생님이 안 가셨으면 아마 올해도 비슷할 거로 예상이 되어지나, 나머지는 정말 쉽다. 보통 이제 경제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경제가 이제 5단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는 경제 들어가면은 막 평균이 팍팍팍 내려가거든요. 근데 청담은 경제도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학습 부담이 덜한 편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쉬운 게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어려우면 다 같이 못 봐요. 근데 쉬우면은 이제 못 보면은 이제 이 등급이 많이 처지거든요. 실적으로 이제 이게 물론 지난 정부 하에서는 계속 정시 비율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5대5 정도로 올라온 상황 속에서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이제 이주 씨가 왔는데 이주 씨가 이제 MB 정부 때 수시를 늘렸던 원흉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시 비율을 더 늘리진 않을 것 같고 정시 비율이 더 늘어날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무산이 된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재학생들은 수시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최근에 또 이과 강세잖아요. 애들 다 이과 간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1학년 통합사무사 강의하고 천도고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대치권에서도 거의 뭐 8개 학교에서 9개 학교 정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보통 애들은 이제 통합사회 한국사 1학기 망치면은 선생님 저는 이과 갈 건데요. 보통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이 제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이 아니라 제 과목에서의 내신 릴레이에서 생각보다 빨리들 포기하는 경향이 재작년부터 생겼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신경을 어느 정도 써주면은 갈수록 내신 경쟁이 덜하다는 거거든요. 네, 덜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센티움 작년에 강의할 때 처음에 스타트 12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학기 정도 유지했거든요. 근데 2학기 가면 확실히 청남고뿐만 아니라 애들이 확 줄긴 줄어요. 왜냐면 포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2학기 때 기말에 6명 남아 있었는데 걔네들 전교 1, 2, 3, 4, 5, 6등이에요. 네. 결국 그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갈수록 내신 경쟁이 덜해지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1등급 자체는 이제 최하위권 애들이 뭉쳐 있으니까 돌파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2등급은 더 쉽게 맞을 수 있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통합사회나 한국사나 사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통사 한국사가 있는 과학도 있고 한데 통사랑 한국사랑 3단위 총 6단위거든요. 그 6단위가 4등급 5등급 나와버리면 너무 많이 깎아먹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이게 필요한가요? 항상 여쭤보시거든요. 이거 학원 수업 들어야 되나요? 근데 이게 애들이 학원 수업을 안 들으면은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지들도 나 이거 할 건데 특히 남자애들. 근데 여자애들은요 끝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남자애들은 저 이거 갈 거예요. 저 공대 갈 거예요. 이게 뭐 필요 있나요? 그냥 놔버려요. 그러면 애들이 진짜 신기한 점수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경을 쓰냐 안 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 등급을 깎아먹는 민폐 과목이 될 거냐? 아니 그래도 전체 등급을 올려주는 효자 과목이 될 거냐의 차이점은 사실 이게 신경을 쓰냐 안 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애들이 중학교 때 공부 습관이 남아있거든요. 중학교 때 역사랑 사회는 진짜 애들이 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딱 펼 거예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 외우면은 못해도 90점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펼쳐요. 1학기 중고사 때. 근데 이제 어차피 첨단 같은 경우는 통합사회는 그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한국사는 그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점수가 푹푹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계속 잡아주는 게 필요하고 저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야, 니들 이게 좀 뭐 너희들 이과 갈 거고 나도 좀 없어 보이는 과목이지만 이거 소홀히 하면 나중에 3학년 때 너네 수시 쓸 때 막막하다 라고 얘기 좀 해. 그때는 모르지만 근데 또 애들이 이제 나중에라도 연락 오면 선생님 그때 선생님 말씀 드릴 거 그랬어요. 늦었어요 막 그러거든요 제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티가 될 한국사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그 보시면은 4페이지에 아니 5페이지에 한국사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요거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제 그 5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게 작년 기준에 지금 애들 시험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중학교 때는 전근대사가 75%였어요. 그리고 근현대사가 25%였어요.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역사 B거든요, 애들. 역사 A가 세계사고, 역사 B가 한국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근대사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은 전근대사가 25%고 근현대사가 75%예요. 이게 스파이럴 커리큘럼이에요. 이때 배웠으니까 이때 요약해서 배우고 뭘 좀 더 하자. 그런 대사를 자세히 배우자라는 게 지금 교육과정의 큰 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단원이 지금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1단원에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예요. 이게 근데 교과서 80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 오히려 좋아해요. 배웠던 거 그대로 복습이잖아요. 근데 이때 안 했던 친구들은 이제 완전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2020년에 교과서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걸 다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해에는 학교 현장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학교 그 수업 시간에 교과서만 읽어요. 아예 설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힘들고 학교 선생님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그냥 타협을 해서 웬만하면 고려해서 끊어요. 시험 범위를. 좀 많이 나갔다 싶으면 조선 전기, 임진왜란 전까지 끊거든요. 근데 청담고는 계속해서 1단원 전체가 시험 범위입니다. 네, 1단원 전체가 시험 범위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제 애들이 여기서 일단은 학을 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때 학습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 정말 힘들어 하고요. 그리고 한국사 유형 되게 어렵게 나와요. 여기가 서술형이 한 4문제 5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서술형이 보통 그냥 1, 2, 3, 4잖아요. 근데 얘네는 1-1, 1-1-3, 2-1, 2-2, 그러니까 새끼 문제를 쳐요. 그 새끼 문제 치면은 이제 그 한 문제 배점 10점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새끼 문제 있기 때문에 3, 3, 3 나눠지긴 하는데, 그리고 서술형 자체를 되게 까다롭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얘네가 한국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고, 한국사 교과서 전체를 외워서 들어가야지만 고득점이 나와요. 한국사 교과서 전체를 외워야 돼요. 그 구석적인 모든 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혼자 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근데 물론 제 과목도 중학교에 비해서 공부량이 한 조금 배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거 원래 어렵잖아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제 과목이 후순위를 밀려요, 애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절대 펼치다니까요. 그리고 벼락치기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50점 받아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뒷목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중학교 때는 잘했거든요. 역사 뭐 못해봤자 80점 이상이고 90점 이상인데 50점, 60점 딱 맞으면 어머니 이제 막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거든요. 보면은 보통 공부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저는 학원 수업을 보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매년 내려오는 공문이 있어요. 한국사만큼은 교과과정 외에서 출제하지 말아요. 얘네 공립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립 선생님들 잘 못 생까요. 공부를.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교육과정 이외에 막 특별한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 있는 거 나오고 얘네 금성출판사거든요. 금성출판사가 다행히도 교과서 서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되게 꼬아서 내는 편이고 특히 연표 문제, 연도 외워서 푸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랑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조건 걸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한국사를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저도 6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을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사 한국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개략적으로 정리해놨고 특히 이제 이거 학생들 보여주세요. 네, 6페이지는 학생들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온다. 한번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가라. 그런 거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6페이지 아랫부분에 이제 왼쪽 보시면은 제가 이제 수업 때 쓰는 교재예요. 한국어 교과서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다 빈칸을 뚫어놓고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문장에다가. 이 교과서 기본 출제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교과서에 있는 문장이 선택지로 뽑혀 나옵니다. 그대로 뽑혀 나오는 것도 있고요. 쉬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살짝 변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A라는 개념이 있어요. 역사적 개념이. 그럼 그거를 풀어서 던지는 거예요. 풀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하나하나 계속 애들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빈칸이 뚫려 있잖아요. 여기는 일단은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문제 유형이 중간고사 유형은 어쩔 수 없는 게 시대구분 국가구분 문제예요. 이게 선사니, 삼국시대니, 뭐 고구려백제 신라니, 뭐 통일신라니, 발해니, 뭐 고려는 좀 쪼개죠. 고려 전기니, 뭐 무신 정권이니, 고려 후기니. 조선 전기는 쪼갠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이 시대만 잘 구분하면 돼요. 그럼 결국은 키워드 싸움입니다. 키워드 싸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육부면 발해인 거고, 뭐 도병마사 신목도 가면 고려인 거고, 뭐 의정부 육두체제면 조선인 거고 이런 키워드가 중요하거든요. 키워드. 그 키워드에다가 빈칸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그 한국사 같은 경우는 테스트도 이거 그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제 수업 내에서 애들이 한번 왔을 때 한국사를 2, 3회독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결국은 평소에 외우면은 굳이 벼락치기 할 필요가 없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집본다 뭐만 하냐면은 딱 기출문제 5개념만 딱 풀고 끝냅니다. 애들 그때 다 훈련이 돼 있으니까 정리하고 이거 좀 외우고 이거 외우자 하고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국사만큼은 제가 저희 클래스에서 거의 다 100점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유의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 애들 혼자 할 수 있는 과목 맞거든요. 근데 혼자 대비 두면은 안 합니다. 이건 제가 120%인데 안 해요. 진짜 꼼꼼한 여자애들은 어떻게든 하거든요. 근데 특히 남자들 안 합니다. 애들 마인드는 난 이거 할 건데. 나 공대 의대 갈 거야. 좁히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유념해 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고 저희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빼야죠.